소프트뱅크가 셀프로 56조 원이라고 하였는데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권가는 위워크의 가치를 18조 원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죠. 이에 충격을 받았는지 상장이 계속 지연되고 있네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가장 많이 투자한 우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버는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4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누구나 우버 주식을 직접 사고 팔 수가 있죠. 처음에는 우버의 기업 가치를 92조 원으로 평가하였는데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키고 나니까 현재 26% 폭락한 69조 원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우버 실적을 보시면 지난해까지 매출액과 순이익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대박 날 것 같았죠. 그런데 올해 2분기, 그러니까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만에 6조 2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달 전 400명의 글로벌 우버 직원이 해고되었는데요. IT 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최근 435명의 우버 직원들이 추가로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35명 중에서는 170명이 제품팀 직원들이었고 나머지 265명이 기술팀인 것으로 전해져서 더욱더 충격적이었죠. 자, 이제 토요타 NTT에 이어서 일본 대기업 서열 3위인 일본 최대 규모의 투자회사 소프트뱅크가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소프트뱅크가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를 통해서 우버의 최대 주주가 되었을 때까지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고 손정희 회장의 과감한 추진력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죠. 그러나 소프트뱅크가 비전펀드에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사우디 국부펀드의 자금력만 믿고 적자를 기록하는 너무 많은 기업들의 무리한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가장 공들이고 있는 우버는 올해 2분기에만 6조 2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였고 두 번째로 많이 투자한 위워크도 지난해 2조 원의 적자, 올해도 이미 1조 5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 한국의 쿠팡도 1조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였죠. 이외에도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투자한 수많은 기업들이 적자의 늪에 빠져 있는데요. 전 세계 언론사들도 심상치 않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보유한 우버의 가치가 25%나 급락했고 다른 상장 기업들도 기업을 공개했을 당시보다 가치가 낮아졌다고 지적했고 세계 1위 경제 전문지인 블룸버그는 최근 우버의 주식 가격이 폭락한 것과 위워크의 실제 가치가 자체 평가한 것보다 한참 밑돌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소프트뱅크가 지난 6월 종료된 마지막 보고 기간에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의 가치를 822억 달러로 표시했다 면서 이번에 최근 실적까지 반영하여 가치를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받은 투자 원금이 1000억 달러인데 이미 178억 달러를 손해보았고 손실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죠. 일본의 니혼 게이자 신문은 2000년에 있었던 IT 거품까지 거론하면서 당시엔 IT 주식에 돈이 몰렸다면 지금은 비상장 주식이 대상이라며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이 버블의 선두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비전펀드에 가장 많이 투자한 사우디가 손정희 회장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공유 오피스 전문 업체인 위워크를 차세대 알리바바라 부르며 19조 원 정도는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우디가 평가하기에는 말이 테크 기업이지 따지고 보면 부동산 임대업체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대하자 결국에는 19조 원이 아닌 2조 4천억 원만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여기 소프트뱅크 실적 구성을 보면 비전펀드 영업이익은 전체의 23%밖에 되지 않고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금액은 전체 120조 원 중에서 28%이기 때문에 설마 잘못돼도 소프트뱅크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소프트뱅크가 비전펀드에 투자한 금액은 34조 원 뿐이지만 소프트뱅크는 무한 책임 사원이고 나머지 투자자들은 유한 책임 사원입니다. 즉 사우디 국부펀드, 애플, 폭스콘 등의 투자자들은 아무리 비전펀드의 손실이 커져도 자신들이 투자한 금액만 잃게 되지만 무한 책임 사원인 소프트뱅크의 손실은 무한대로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규모가 120조 원이고 최근에는 비전펀드 2호를 만들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제품인데요. 이런 아이폰이 일본에서는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이폰이 특히나 일본에서 사랑받는 이유로는 좋은 품질과 브랜드 이미지 등 다양한 매력을 꼽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압도적인 공시 지원금이 아이폰의 인기 비결이라는 것은 일본에서도 익히 알려진 부분인데요. 그런 애플이 이번에 일본 시장에서 조금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IT 미디어가 일본 총무성이 올가을에 예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안과 관련하여 발표한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총무성은 통신요금과 단말기 대금의 완전 분리 의무화와 지나친 경쟁의 시정이 새로운 개정법의 두 기둥이 될 것임을 밝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 역시 한국의 스마트폰 지원금 제도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개정법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NTT 도코모나 라쿠텐 모바일 등의 통신사업자들은 찬성의 뜻을 밝힌 반면 애플은 강력히 반대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의 애플의 압도적인 점유율은 보조금에 의존하여 신제품보다는 재고가 된 이전 모델들이 공짜 폰 수준의 가격으로 풀려왔고, 일본 소비자들은 아이폰의 지난 모델을 많이 구입하게 됨으로써 계속 높은 점유율이 유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플의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큰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애플이 이에 대해 일본에게 보복이나 응징을 하고자 한 것은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애플 역시 일본의 특정 산업 분야를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일본이 압도적인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기기 시장에 애플이 출사표를 던지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것임을 예고한 것이죠.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11과 아이폰 11 프로의 발표와 함께 진행된 애플 키노트 행사에서 애플은 새로운 정액제 게임 서비스의 런칭도 발표하였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일본을 위협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의 기사인데요. 애플이 월 600엔의 정액 게임을 시작, 닌텐도와 소니를 위협한다라는 헤드라인의 기사입니다. 기사는 미국의 애플이 19일 정액제 게임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월 정액 600엔으로 100개 이상의 게임을 아이폰으로 즐길 수 있다면서 해당 서비스는 일본을 포함한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제공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 구글도 11월에 북미와 유럽에서 게임 구독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으로 게임 기기를 제작하는 소니, 닌텐도,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애플이 휴대폰을 스마트폰으로 진화시켜 플랫폼 자체의 혁신을 만들어낸 경험을 통해 게임 업계에서도 소위 말하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 게임 기기가 없이도 어디서든 저렴한 금액으로 수백 가지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임 구독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런칭시킨다면 기존의 게임 기기 시장의 큰손들이었던 소니와 닌텐도 등의 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플의 게임 구독 서비스가 시작되고 구글마저 비슷한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다면 게임은 게임 기기를 통해 즐기던 시대에서 이제는 단순히 구독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시대로 그 흐름이 넘어가는 시점이 도래할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비록 한국에는 소니, 닌텐도와 같은 대형 게임 기기 제조업체는 없지만 한국의 관련 산업 분야에서도 게임 시장의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인데요. 일본은 한일 갈등으로 한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애플은